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민법 규정이 1118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만 놓고 보면 1조부터 1118조까지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 민법 규정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민법 규정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개의 구별 실익은,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의사, 그러니까 합의로 그 법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없어요. 다만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합의, 당사자의 의사로 규정의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에 뭐라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것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합의해도 이게 유효한가?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의 답은 그 규정이 임의규정이냐 강행규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임의규정이면 법과 다른 합의를 해도 그 합의가 우선 적용되고 합의가 유효합니다. 강행규정이면 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 법과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강행규정, 임의규정 나누는데 그 강행규정이라는 것도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효력규정 그리고 단속규정. 강행규정 중 효력규정은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을 말하고, 강행규정 중 단속규정은 사법상 효력 자체는 부정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행규정에 위반을 했는데 그렇게 위반한 사법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가 되면 그것은 효력규정이고, 사법상 효력은 문제가 없다, 그것은 유효하다, 그러면 단속규정입니다. 대부분의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와 무관하게 법에서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이라든가 행정적 제재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했어요. 하면 징역, 벌금, 형사처벌되고 자격정지, 영업정지, 과태료 이런 행정적 제재가 되는 거는 알겠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을 때 그 사법행위,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면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차 계약, 이러한 계약 자체의 효력까지 부정되는가? 그거는 그 규정이 단속규정이냐 효력규정이냐에 따른 구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변호사님, 어떻게 그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을 구별합니까? 일단 첫 번째 구별 기준은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에 명확하게 뭐뭐뭐 하지 말아라 하면은 무효다, 이렇게 돼 있으면 효력규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그 위반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어떤 내용을 쓰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변호사님, 어떤 건 효력규정이고 어떤 건 단속규정입니까? 그 기준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당해 금지 규정이 그 금지를 한 취지가 무엇이냐, 그 취지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할 만한 건가? 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입법 목적이라든가 입법 취지, 보호 법익, 그리고 당사자가 그 금지 규정을 위반할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당사자나 제3자가 어떤 불이익을 겪는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거예요. 사례를 두 개만 들어보겠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에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하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6호,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6호에 뭐라고 나오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하고 자기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당사자가 돼가지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금지 규정이죠. 그런데 그걸 만약에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자격정지라는 행정상 제재가 가해진다는 법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 그러면 변호사님, 그 거래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효면 그대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매매대금도 줘야 되고 등기도 옮겨줘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는데, 무효면 예를 들면 매매대금 줬던 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등기 쳤던 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공인중개사가 형사처벌을 받든 자격정지를 받든 이게 사실 이 거래 당사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내가 준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거 계약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기거래 금지는 대법원 판례가 단속규정으로 봐요. 그래서 그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라고 봅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3호에 뭐가 또 나오냐면, 공인중개사가 법정 한도 수수료 있잖아요.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그걸 초과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형사처벌 됩니다.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그리고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행정적 제재도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제가 알아보니까 1,000만 원만 줘도 됩니다. 수수료가.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저 공인중개사님이 3천만 원 달라고 해서 3천만 원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너무 부당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저 이거 돌려달라고 지금 할 수 있나요? 2천만 원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이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 6호가 효력 규정이어야 되는 거죠. 대법원 판례는 요거를 효력 규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법 조항의 금지 규정이 33조 1항에 이렇게 쭉 매표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는 단속 규정이고 어떤 건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단속 규정이면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뭐 무효를 전제로 한 반환 청구라든가 말소 청구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다. 그런데 효력 규정으로 보면 그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를 전제로 한 반환 청구라든가 말소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실제로 큰 실익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례에서는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면 이제 답을 드리실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중에서 하나하나 변호사님 이거 저 다시 청구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로 주장할 수 있나요? 이랬을 때는 사실 답을 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은데 이제 많은 판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례의 구별 기준, 그 잣대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진행을 해서 최대한 판사님을 설득해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